안녕하세요. 커넬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신석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율이 왜 여기 와 있어요? 원래 오늘 수업이었잖아. 설명해 드리러. 네. 자, 오늘 네, 우선 내신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 설명회 그리고 뭐 윈터 설명회 때는 이제 국어 공부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각 학교 내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들은 따로 이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준비한 학교는 한 이 정도 됩니다. 평택고, 신안고, 한강여고, 한광고, 평택여고 뭐 이 정도,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학원에서 그래도 이제 반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학교별 내신 출제 경향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평택고 같은 경우는 우선 범위가 좀 많습니다. 시험 범위가 좀 많은데 얘를 이제 다 학교에서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험 범위를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한 50% 정도는 수업 시간에 이거를 다루고, 그 다음에 범위는 전체 100에서 이제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게 이제 평고 시험의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서 이제 50% 연계해서 출제한다라고 하잖아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그거랑 비슷하게 좀 범위를 많이 잡고 학생들이 혼자 이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네, 시험 대비를 하게끔 합니다. 그게 이제 평고 특징이에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교과서를 미래엔을 썼는데 올해도 똑같이 미래엔을 씁니다. 그래서 미래엔 교과서를 쓰고 부교재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1학년은 파사주를 썼고요. 그 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는 첫 오감도 문학, 그리고 요 2학년들이 1학년이었을 때는 고잉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2학기 때는 2학년 같은 경우 이제 독서를 나가는데, 독서 때는 이제 독서 DNA 깨우기라고 천재교육에서 나온 독서 개념서를 부교재로 썼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진도를 거의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 교과서에서 작품은 한 2작품, 시험 범위에서 작품 2개예요. 전체 범위에서 교과서 작품 2개 정도 출제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부교재에 있는 작품들로 채워 넣었다. 그리고 뭐가 들어가냐면 모의고사 지문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평고는 객관식밖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서술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객관식으로 변별을 주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 출제가 되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작품 비교, 보기를 통한 감상, 보기를 활용한 문법 문제. 그러니까 보기라는 정보가 시험에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을 시험을 볼 때 다시 이제 보기를 보고 거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더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평고 시험 같은 경우는 시간 배분을 좀 잘해야 돼요. 아이들이 시간에 쫓겨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범위가 많은 것에 비해서 출제 지문은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 범위 진도를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강조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만으로 좀 대비하기 힘들어요. 그 문제 유형 자체가 대부분 어떤 수능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예상 범위를 좀 뽑아보면은 이게 이번에 1학년들 같은 경우, 여기 혹시 전부 1학년인가요? 다 1학년이신가요? 네. 네, 1학년들 올해 교과서가 바뀌잖아요. 그죠? 기존에는 교과서 한 권이었는데, 국어라고 해서 교과서 한 권이었는데 1학기 교과서, 2학기 교과서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지고, 보통 이제 1학기 교과서에 대단원이 4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나눴을 때 한 2단원씩 이렇게 시험 범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보면은 교과서 편제가 한 학기에 문학이 한 단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 또 한 단원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단원들이 이제 화법하고 작문 이런 단원들인데, 뭐 이제 독서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평고는 화법 작문이나
독서 같은 거는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논설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설명문, 논설문,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모의고사 지문 있잖아요. 모의고사 지문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냥 바로 독서 지문을 풀리는 방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기로 1단원이 문학단원인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단원에 보면은 문학이 이제 서정, 서사, 그 다음에 극, 그리고 수필 이렇게 4가지가 꼭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2개만 중간고사 때하고 2개는 기말고사 때로 넘겼어요. 그래서 교과서 범위는 정말 작다, 정말 적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법을 좀 많이 강조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3단원의 올바른 언어생활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1학기 때 문법의 핵심인 의문의 변동 얘를 아마 중간고사 기간에 건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고에서 사용하는 부교재는 되게 좀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학이면은 현대문학, 고전문학, 그리고 독서는 제재별로 이제 조금씩, 그리고 문법까지 들어있는 그런 한 권으로 좀 1학년 국어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개념서 성격이 좀 강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선별을 해서 여기 보면은 서정갈래와 서사갈래가 들어갔으니까 부교재도 역시 현대시, 현대소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출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부교재가 정해지진 않았고요. 평고는 시중교재를 부교재로 쓰기 때문에 그냥 시중교재가 정해지면은 그때 이제 시험 범위가 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3월 모의고사 지문을 문학하고 독서하고 따가지고 이렇게 변형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문제 형태가 단순히 이제 내용을 외웠는지 뭐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작품하고 연계해서 좀 비교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시험 시간에 처리할 정보가 많아서 좀 시간에 좀 많이 쫓길 것 같은 그런 시험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신앙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최근에 좀 많이 핫해졌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 예전에는 남학생들은 평고로 가는 비중이 되게 컸는데 지금은 잘하는 남학생들도 이제 신안을 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신 따기가 정말 많이 힘든 학교가 아닐까, 좀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한 학교가 될 것 같다. 박수 치시네요.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죠? 네. 그래서 신안고는 기존 교과서는 지학사 교과서를 썼는데요. 올해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고와 똑같은 미래행 교과서를 쓰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얘들은 부교재를 학교에서 자체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교재가 또 이제 나오는데 그 부교재는 뭐를 바탕으로 만들냐면 대부분 이제 수능 기출 중심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난이도로 봤을 때 좀 1학년한테 적합한 난이도의 수능 기출 아니면 모의고사 기출 이런 것들로 부교재를 만들어서 추가로 제공하고 그걸 수업 시간에 이제 진도를 나가요. 그래서 또 부교재도 있고 요 교과서와 관련된 추가 프린트도 있어요. 그리고 문항수가 좀 많죠. 서술형은 없는데 객관식이 30문항이에요. 그러면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들은 시간 많이 쫓겼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도 얘들 같은 경우도 거의 수능형으로 문제 출제를 하다 보니까 단순 암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에 많이 쫓기겠죠. 그래서 유형이 외부 지문 출제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부 지문을 더 많이 써요. 한 70% 정도가 외부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힘들겠죠? 그죠?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보다 교과서 부교재 내용보다 외부 지문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국어 내신 따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평소에 어떤 공부들을 많이 하냐면은 아무래도 수능 대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능 공부하고 있는 게 그대로 이제 뭐랑 내신하고도 연결이 그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한광여고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는 지학사 교과서를 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부교재가 있어요. 부교재, 시중 교재를 부교재로 한 권을 선택해서 범위가 상당히 많아요. 객관식 28문항에 서술형 2문항, 좀 문항수가 많죠. 그리고 관련 모의고사 지문 많이 활용하고요. 외부 지문, 연계 지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중에 여기도 처리할 정보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여고다 보니까 좀 내신 급간이 되게 촘촘하거든요. 그래서 점수 차가 한두 문제 차로 좀 등급이 갈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변별력이 좀 급간이 좀 타이트해가지고 변별을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아서 얘들도 시험을 좀 많이 어렵게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고 같은 경우는 좀, 여기 혹시 한강고 있나요? 한강고. 한강고 학생. 네. 한강고는 그냥 교과서 진도를 다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범위 이렇게 자르기가 좀 되게 수월한 게, 여기까지 진도를 나갈 거야 그러면은 거기까지 딱 끝내주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내신 범위는 그렇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천재 2교과서 썼는데 천재 2가 하는 학교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 대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자료가 많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좀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상으로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네. 비상 김수학 아닌가요? 천재 김수학인가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긴 했는데, 네. 그래서 올해 이제 교과서가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택여고랑 교과서 같은 거 쓰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항수 보시면은 객관식 25문항, 서술형 3문항 정도 나오고, 교과서에 좀 내용을 좀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진도 그대로 다 나가고, 그리고 선별단원 이제 몇 단원 이제 뽑아서 진행하고, 프린트, 연계 문제 이런 것들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보기를 통한 이해, 연계 지문 비교하는 거, 그리고 좀 특이하게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가지고 여기서 보기 안에서 모두 고르는 것, 이런 식의 문제들 많이 출제를 해요. 그래서 범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연계될 작품을 추가 프린트로 줍니다. 그래서 요 프린트의 내용과 비교해가지고 교과서 내용과 프린트 내용을 비교해서 문제 푸는 그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작년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범위를 1, 2단원까지 그냥 출제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 프린트 제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택여고 같은 경우가 얘들이 이 추가 프린트로 많이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은 얼마 되지 않는데 추가 프린트에서 작품들을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교과서 범위는 적지만 프린트로 연계 지문 제공하고 프린트 비중이 아주 높은 학교고, 그래서 연계 지문에서 좀 처리할 정보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로 변별을 준다.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효명, 은혜, 효명, 은혜, 태광 이렇게 학교들 보면은 우선 작년까지 저는 태광고는 없었고요. 여기 효명고하고 은혜고를 이제 수업을 했는데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시험 난이도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었을 때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내신 따기가 좀 수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신 따기가 쉬우면은 반대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죠. 그죠? 다 잘 받으면은 여기서 이제 한두 문제로 좀 많이 이제 등급이 깎이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늘 내신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 정도로 좀 학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네.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 국어가 내신과 수능이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내신과 수능에 차이가 크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국어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만 정해졌다 뿐이지, 그리고 범위가 안 정해진 학교들도 많아요. 그냥 이런 유형으로 연계작품 집어 넣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한번 해석하고 문제 풀어봐 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범위가 정해졌다 뿐이지 문제 유형은 다 이제 수능 유형이기 때문에 평소에 수능 공부, 그러니까 국어 공부는 수능 공부예요. 수능 공부를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은 점수를 잘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은 선택을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신은 학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근데 수능은 잘 모르겠다. 이런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것도 많고, 또 아무래도 학교 스케줄, 학원 스케줄 빡빡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하나를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보면은 내신 때만 들어왔다가 수업 듣고 나갔다가 또 내신 때만 들어왔다가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한계가 있어요. 학교 내신으로 맞는 점수가 한 80점대 중반? 80점대 중반 그러면은 등급으로 하면 한 3등급 정도? 요 정도 점수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등급 3등급, 그쵸. 지금 1학년 학생들까지는 5등급제다 보니까 100분위로 한 21% 정도, 요 정도가 이제 3등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점수는 맞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치고 가기가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국어라고 하는 게 가르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본인들이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방법으로 똑같이 연습을 하고 자주 문제를 풀고, 그리고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글을 읽고, 국어에서 평가하는 건 독해잖아요. 그죠? 독해력이라고 하잖아요. 독해가 뭐예요?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문제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읽는 능력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낸다? 이거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우리 윈터 듣는 친구들 대상으로 1학년 친구들 모의고사를 좀 봤는데요. 모의고사 성적이 제가 내주는 과제도 모의고사고, 그리고 시험도 모의고사로 봤어요. 기출로 봤겠죠. 물론 2학년 문제이기는 한데 좀 등급 컷이 좀 낮은 시험지로 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과제로 풀어올 때는 애들이 90점대를 맞아 갖고 와요. 그런데 시험을 봤더니 그 아이가 70점대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집에서 그냥 여유 있게 문제를 풀면은 한 지문 뭐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들여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문제 글 읽고 충분히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근데 학교 시험이라고 하는 거, 수능이라고 하는 거, 학교 시험은 50분 시험 시간 동안, 수능은 80분 시간 동안 집중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쫓기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풀었던 대로 푸니까 당연히 지문 2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글을 읽다 보면은 속도가 붙어요. 빨리 이해되는 글은 쓱 읽고 문제를 풀어도 틀린 게 별로 없어요. 이해가 빠르면은. 근데 어려운 글도 있잖아요. 나는 이 제재를 잘 몰라. 아니면은 나는 이게 내가 어려워하는 거야. 읽었는데도 머릿속에 뭔가 연상이 안 돼. 단어를 하나도 모르겠어. 그 단어를 모르니까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을 유추하고 읽어야 되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글들은 빨리빨리 넘기는 것도 훈련인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구하는 국어의 수준은 높아지는데 아이들은 본인이 스스로 연습하지 않았으니까 1학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3월 모의고사 점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월 모의고사 점수에서 내신만 준비하고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2학년이 올라가면은 딱 10점씩 떨어질 거예요. 3월에 90점 맞았으면은 2학년 때는 2학년 3월은 80점대 나올 거고요. 3학년 3월은 70점대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지금 9등급 등급 컷에서 4등급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이들은 발전을 하지 않아요. 연습을 안 하니까. 본인이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이 잘 안 오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꾸준하게 매일매일 진짜 너 공부해 라고 했을 때 국어책을 펴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공부해야 하면 수학책 펴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어도 지금부터는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매일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냥 2지문 정도씩 그냥 꾸준히 읽는 거예요. 1학년이면 1학년 모의고사 맞게. 그게 평소에 해야 될 국어 공부고 내신 때가 되면은 그렇게 연습했던 문학을 연습했던 독서를 연습했던 그 경험들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도움을 반드시 줍니다. 왜? 학교 시험이 모의고사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평소에는 꾸준하게 수능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꾸준히 수능 공부하시다가 이제 저희 내신 대비를 보통 5주 진행을 하거든요. 5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학원에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학생들한테 교사용 지도서를 줘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보는 일종의 수업 가이드라인 자료예요. 그래서 참고서가 있는데 참고서보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작품 선정 이유라든가,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왜 이 작품을 실어놨는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교수학습 지도안에서 이것을 체크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사용 지도서를 제공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부교재 정리자료, 학교마다 추세가 부교재가 꼭 있어요. 그죠? 뭐 학교에서 뭐 시중교재를 쓰든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 프린트를 만들든 아니면 그거를 학교에서 뭐 인쇄물로 책처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든 이런 식으로 부교재를 쓰다 보니까 부교재는 또 뭐가 부족하죠? 부교재는 뭐가 부족할까요? 내신 대비할 때. 자료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 당연히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분석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내용 분석과 개념 암기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과제로 나가는 거예요. 과제. 그래서 내용 암기 문제 1차적으로 그리고 기출문제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연계 연습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지문 연계 연습 문제. 이렇게 단계별로 연습 과제들을 제공을 합니다. 학원에서. 그런데 지금 1학년은 첫 교과서 바뀐 첫 해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겠죠. 어떤 자료가? 기출 자료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원이 더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과서가 이 교과서에 있던 작품이 다른 지난 교과서에 다른 출판사에 있던 작품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저희는 그 자료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제공하고 충분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게끔 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업 전에 전주 테스트, 전주까지 진행했던 진도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풀이해 주고요. 그 다음에 네, 전 수업은 동영상 촬영을 하고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수업 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끔 그 링크를 학생들에게 보내줍니다. 네, 이렇게 좀 수업을 진행하고요. 이게 내신 기간 동안에 일주일간 공부하는 방법인데 제가 좀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네, 수업 당일날 요건 이제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은 금방금방 까먹으니까 그날 배운 내용들은 그날 복습을 하는 게 가장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바로 복습을 하고 그 다음날 네, 지문 반복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빈 지문에 필기를 옮겨 적는 것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2일차 문제를 저는 시험 문제를 과제를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데일리 과제 형태로 줘요. 그래서
범위에 대한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보통 5회차 정도 제공하는데 좀 중요한 단원의 경우 한 7, 8회차까지 이제 문제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회차씩 푸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제를 언제 하죠? 전날 하죠.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배운 내용을 점검하는 게 과제인데 일주일 동안 책 한 번 펴보지 않다가 학원 가기 전날 과제를 딱 펴서 하려고 그러면은 내용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분들 계시는데 꼭 그날 학원에서 수업 듣고 집에 간 날 다시 한번 읽는 거는 기억이 나서 금방 끝나거든요. 요거 한 번만 해도 여러분 좀 오랫동안 좀 기억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럼 3일차 요때부터 이제 3일차 문제 풀기, 4일차 문제 풀기, 그 다음에 요 5일째 되면은 점점 배운 게 이렇게 까먹어요. 그럼 5일차쯤 되면은 지문을 한번 다시 내용 정리를 하는 것. 그죠? 그리고 요 6일차 학원 오기 전날에 자기가 틀린 문제들 점검하면서 질문을 만들어요. 그 질문을 만들어서 다음날 학원에서 선생님께 반드시 이제 질문하고 그리고 틀린 거 왜 틀렸는지 점검받고 이렇게 일주일 공부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시험 내용에 대한 범위에 대한 숙지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나 프린트 아니면 부교재 여기 내용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보기가 제공될 것이고 추가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정보들을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그 독해 실력이 키워져야 학교 시험도 잘 볼 수 있다. 내신 시험도 잘 딸 수 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는 늘 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읽지 않고요. 어머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 중학교 때보다 많이 어려워진다. 많이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려워지느냐? 네, 외부 지문 쓰고요. 그 다음에 보기 활용해가지고 보기를 통해서 지문을 이해하게끔 하고요. 그래서 보기, 선지, 그 다음 지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내에, 시험 시간 내에 처리할 정보가 많아서 당연히 시간이 모자랄 수 있다. 됐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길러야 되는 것은 독해력이고 그 독해력을 충분히 길렀을 때 학교 시험도 학교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그리고 내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5등급제 처음 도입되는 학생들이고 그럼 1등급이 10%까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능의 중요성은 보다 더 강조될 것 같아요. 그죠? 상위권들을 변별하려면은 지금은 이제 수능 최저를 둬서 그 최저를 맞추면은 이제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1등급이 10%까지라면은 지금 학교로 치면은 인서울 라인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진짜 명문대에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서 이 내신 등급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러면은 당연히 뭐를 변별을 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을 생각을 할 거라고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수능 공부를 하지 않고 3학년이 돼서 1, 2학년 때 내신만 챙기다가 3학년 때 수능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좀 많이 시간이 촉박하죠. 그죠? 그래서 그 촉박한 시간을 재수를 통해서 채우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짜. 저도 안성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온 친구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내신이 1.38이거든요. 1.38인 친구인데 최저를 못 맞췄대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됐다. 그래, 네 꿈은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수의대를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신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면은 좀 확률이 많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내신도 내신인데 내신을 잘 받으려면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수능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능을 잘 봐야 또 수시로 지금 좋은 내신을 가지고 수시로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공부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두 개를 병행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수능 준비는 딴 게 아니라 학년에 맞는, 그리고 그것을 다 풀면은 이제 다음 학년의 모의고사를 이렇게 하루에 한두 지문씩 꾸준하게 푸는 것. 그죠? 그리고 뭐 피드백, 오답 정리를 꼼꼼하게 해서 좀 자기가 왜 틀렸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 때는 학교 진도에 맞는 그 시험 범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가지고 좋은 등급을 맞을 수 있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마지막 순서여가지고요. 혹시 좀 시간이, 제 수업 시간 아직 1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좀 충분히 이제 물어보실 거 물어보시고요. 네, 우선 설명회는 이상 마치고 제가 여기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